2018년 4월 12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 조용히 진행되던 광고 회의는 불과 몇 초 만에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렸다. 당시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현민은 대행사 직원들과 의견 충돌 끝에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는 대신 상대방 쪽으로 던졌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물이 흩뿌려지고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과 긴장이 번져가는 그 순간은 단순한 회의실의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파문의 시작이 되었다. 사건 직후 내부 증언은 엇갈렸다. 누군가는 컵을 직접 얼굴에 던졌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바닥에만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 여부의 세밀한 차이가 아니었다. 문제는 권력을 가진 이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분노의 불길로 번져갈 수 있는가였다. 언론은 즉각 물컵 갑질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며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이미 2014년 조연아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상처 입었던 대중은 또다시 한진가의 이름을 갑질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올렸다. 조현민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며 한국 사회가 가진 재벌 3세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 사건은 국경을 넘어 외신에도 보도되었다. BBC, CNN, 뉴욕타임스는 앞다투어 이 소식을 다루며 Water Rage라는 제목을 달았다. 작은 물컵 하나가 글로벌 항공사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훼손했고, 해외 소비자들은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불매운동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에서 던져진 질문은 단순했다. 왜 한국 재벌은 계속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가? 조현민의 행동은 개인적인 사건처럼 보였지만 대중의 시선은 곧 한진그룹 전체로 향했다. 이미 수차례 구설수에 오른 가문, 조연아의 사건이 남긴 기억은 사라지지 않은 채 또다시 동생의 이름과 함께 떠올랐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세습된 권력이 만든 구조적 병폐는 아닌가.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은 사건 직후 침묵을 지켰다. 권력자의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억눌려 있던 분노는 한꺼번에 폭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벌과 갑질을 엄벌하라는 글이 쏟아졌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대한항공 불매 선언이 이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대한 가문을 흔든 것은 법정 판결도 정치적 음모도 아닌 단 한 잔의 물컵이었다. 물은 흩어졌지만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작은 물컵은 한국 사회가 가진 불평등과 권력 구조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문제는 한 사람의 순간적인 분노인가? 아니면 이 가문이 세습한 권력이 낳은 구조적 문제인가? 이 물음은 곧 한진가의 역사와 그 속에서 태어난 재벌 3세들의 운명으로 이어진다. 이제 이야기는 조현민이 짊어진 이름의 무게와 한진그룹이라는 제국의 복잡한 뿌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한다. 조현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태어나고 자라난 가문, 한진그룹이라는 제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한진은 1945년 조중훈 창업주가 화물 운송업으로 시작해 대한항공을 인수하며 성장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곧 한국의 하늘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2대 회장 조양호 시대에는 글로벌 항공사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빛나는 외형 뒤에는 늘 권력과 책임이 얽혀 있었다. 가업을 이어받은 자녀들은 막대한 부와 명예를 상속받았지만 동시에 대중의 시선과 사회적 압력을 감내해야 했다. 조양호 회장에게는 세 남매가 있었다. 장남 조원태, 장녀 조현아, 차녀 조현민. 세 남매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 3세라는 이름표를 달고 자랐다. 언론은 어린 시절부터 이들의 교육, 해외 유학, 심지어 일상까지 주목했다.
조현민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마케팅 전문가로 그룹에 합류했으며 밝고 자신감 넘치는 이미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배경은 동시에 차갑고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국가적 상징이었고 항공기 꼬리에는 태극기가 새겨져 있었다. 국민들은 이 회사를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처럼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과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곧바로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가문을 빛낼 차세대 리더라는 기대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권층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비난도 끊이지 않았다. 이중적인 시선 속에서 조현민은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0년대 초반 그녀가 주도한 광고 캠페인은 대한항공 브랜드 이미지를 세련되게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룹 내부에서는 성과보다 가문의 이름 덕분에 빠르게 승진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고 한다. 조현민이 짊어진 무게는 단순한 경영자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진가의 딸이라는 운명이었다. 그녀의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곧바로 재벌가 자녀의 태도라는 렌즈로 확대되었다. 개인의 개성과 실력은 쉽게 묻혀버리고 가문의 명성과 오점이 곧바로 그녀의 얼굴에 새겨졌다. 그녀는 어느 인터뷰에서 나는 아버지의 딸로만 보이는 것이 힘들다라고 토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사회는 쉽사리 그녀를 개인으로 보지 않았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재벌 3세라는 호칭은 단순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특권과 불평등의 구조를 상징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4년 언니 조연아가 일으킨 땅콩 회항 사건은 이 가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세계 언론은 한진그룹을 갑질의 대명사로 지목했고 국민들은 재벌가의 일탈에 깊은 피로감을 드러냈다. 조현민은 그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깨끗한 이미지로 남아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은 그녀의 인생 궤적에도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은 가문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시선을 돌리며 또 다른 논란은 언제 터질까라고 속으로 묻고 있었다. 언론은 은근히 세 자녀를 비교했고 누가 후계 구도에서 승리할 것인가 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현민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도 끊임없이 평가와 견제를 동시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한진가라는 성은 외부에는 화려하고 단단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이미 균열이 자라고 있었다. 물컵이 던져지기 훨씬 전부터 그 균열은 서서히 가족과 기업을 동시에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세 자매 사이의 갈등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조현민의 삶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그림자는 언니 조연아와의 관계였다. 두 사람은 같은 아버지를 둔 자매였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비교했다. 언론은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조연아를 갑질의 상징으로 낙인 찍었고 자연스럽게 여론의 시선은 동생인 조현민에게로 향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현민은 상대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덜 받았고 밝고 세련된 이미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상은 늘 질문을 던졌다. 과연 동생은 언니와 다른가? 조연아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진가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기내에서 벌어진 땅콩 회항은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고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가 곧바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가 자녀들의 특권 의식이 도마에 올랐다. 이 파장은 조현민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언니의 그림자를 투영했고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은 결국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입견이 따라붙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현아와 조현민은 그룹 내 역할에서도 미묘한 충돌을 빚었다고 한다. 언니는 항공 서비스와 경영 전반에 관여했고, 동생은 마케팅과 광고를 담당했다. 겉으로는 영역이 다르지만 실상은 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를 놓고 자주 의견이 부딪혔다. 특히 2014년 이후 조현아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조현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 날카로워졌다. 가족 내부의 긴장은 때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로 흘러나왔다. 일각에서는 두 자매가 경영권을 두고 경쟁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또 다른 보도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며 내부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모든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중은 이미 그들의 갈등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조현민 개인에게는 억울한 순간도 많았다. 그녀가 주도한 광고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언론은 그것을 언니의 오점을 덮기 위한 이미지 관리라고 해석하기 일쑤였다. 그룹 내부의 직원들은 한쪽은 땅콩, 다른 쪽은 물컵이라며 두 자매를 비꼬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시선은 결국 조현민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왜곡된 해석을 낳게 만들었다. 그리고 2018년 물컵 사건이 터지자 대중은 즉각 조현아 사건을 떠올렸다. 언니가 하늘에서 땅콩을 던졌다면 동생은 땅에서 물을 던졌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 가장 많이 회자된 문장이었다.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맥락이었지만 사회는 이미 두 사람을 하나의 틀 속에 가두고 있었다. 자매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성격의 차이를 넘어 세습 경영이라는 구조 속에서 더욱 첨예해졌다.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후계 구도는 불투명했고, 세 자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리를 지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언니와 동생 사이의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을 남겼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가족은 피로 맺어졌지만 권력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균열은 물컵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더욱 선명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12일 아침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과 기대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광고 대행사 직원들과의 협업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회의 주재자로 조현민 전무가 참석했다. 그녀는 빠른 말투와 직설적인 지시로 잘 알려져 있었고, 그날 역시 특유의 강한 에너지를 드러냈다. 회의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광고 시안을 두고 의견이 오갔는데 조현민은 만족하지 못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상대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던 순간 한 잔의 물컵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물은 바닥과 상대방 주변에 흩뿌려졌고 회의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켰다. 누군가는 놀라움에 얼어붙었고 또 누군가는 분노를 삼켰다. 하지만 누구도 바로 항의하지 못했다. 권력자의 앞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자리와 미래를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상황은 곧장 조직 내부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광고 대행사 측 직원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왔고 곧바로 언론에 제보가 이어졌다. 대한항공은 급히 사실관계를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었다. 컵을 직접 얼굴에 던졌다. 라는 주장과 단순히 바닥에 던진 것이라는 해명이 동시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대중은 그것을 권력자의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였다. 사건 보도가 나간 직후 한국 사회는 거센 분노로 들끓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또 한 번의 갑질인가 라는 글이 쏟아졌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는 물컵 갑질, 조현민이라는 단어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언론은 회의실 상황을 재구성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왜 그녀는 물을 던졌는가? 그 행동 뒤에는 어떤 심리와 배경이 있었는가?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이지 않았다. 이미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가의 권력형 갑질에 대한 사회적 피로가 극에 달해 있던 시점이었다. 국민들은 또다시 한진가의 자녀가 저지른 오만한 행동을 목격하며 이 집안은 도대체 변하지 않는가라는 탄식을 내뱉었다. 이날의 장면은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권력을 세습받은 자녀들은 언제든 조직을 사유화할 수 있고 그들의 분노나 충동은 고스란히 약자의 어깨 위로 떨어진다. 물이 튀어 젖은 것은 단순히 회의실 바닥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대중의 불신과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행위였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이 사건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회의실에서 던져진 물컵은 곧장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상징이 되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제국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이 알려진 지 불과 며칠 만에 한국 언론은 연일 물컵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조현민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회의실 논란처럼 보였던 일이 곧 한국 사회 전체에 화두로 번졌다. 방송사들은 회의 장면을 재현하며 전문가 패널들을 초청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를 토론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패러디 이미지와 풍자가 쏟아졌다. 조현민 개인의 행동은 순식간에 사회적 상징으로 치환되었다. 분노는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사건이 보도된 직후 CNN과 BBC,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이를 보도했다. 그들은 water rage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 한국 재벌 문화의 고질적 문제로 해석했다. 한국의 하늘을 대표하는 항공사에서 또다시 권력형 추태가 발생했다는 문장은 국제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외국인들은 소셜미디어에 Korean Air Boycott, 대한항공 불매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고 일부 고객들은 실제로 항공권을 취소했다. 여론의 압박은 곧바로 현실적인 충격으로 이어졌다. 주식시장에서 대한항공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단순한 이미지 손상이 아니라 기업 가치 자체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광고 계약을 준비하던 기업들조차 속속 발을 빼며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협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노동조합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일가의 반복되는 갑질로 현장 직원들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직원은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하며 승무원뿐만 아니라 본사 직원들까지 항상 눈치를 보며 일한다. 잘못된 문화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폭로했다. 이 시점에서 물컵 사건은 단순한 회의실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거대한 거울이 되었다. 권력자의 작은 분노가 어떻게 언론의 파도와 대중의 분노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다. 왜 이 집안에서는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가? 언니가 땅콩을 던졌다면 동생은 물을 던졌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조롱이면서도 동시에 깊은 피로감을 드러내는 목소리였다. 한국 사회가 재벌 3세를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이제 사건의 초점은 조현민 개인에서 한진가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다. 단 한 잔의 물컵이 만들어낸 파문은 이미 가족 전체의 도덕성과 기업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받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는 곧바로 한진 내부의 위기와 경영권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현민의 물컵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자 한진그룹 내부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다. 대한항공 본사 로비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출근길마다 카메라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이제 또 무슨 일이 터진 거냐? 라는 체념 섞인 목소리가 복도 곳곳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분노와 자조가 뒤섞인 글들이 쏟아졌다. 땅콩이 지나가니 물컵이 왔다. 우리 회사는 언제까지 오너 리스크로 흔들려야 하나? 직원들은 자신의 성과와 노력이 오너 일가의 일탈로 무너지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토로했다.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조현민 전무의 사퇴와 한진가의 갑질 문화 청산을 요구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실제로 피켓을 들고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사태는 단순히 여론의 압박에 그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대한항공 같은 국가적 상징 기업이 가족 기업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진 오너 일가를 처벌하라는 청원이 수만 건 이상 올라왔고 며칠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조현민은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물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내던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는 이미지가 깊이 각인돼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고 대행사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진실은 엇갈렸지만 대중은 더 이상 사실 여부에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것은 재벌 3세의 갑질이라는 상징적 서사였다. 대한항공의 경영진은 위기 대응에 몰두했지만 신뢰는 이미 무너진 뒤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달아 주식을 매도했고 해외 언론은 또 다른 코리안 에어레이지 사건이라고 조롱했다. 기업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아 보였다. 심지어 항공업계 관계자들조차 대한항공을 타는 승객들은 안전보다 오너 리스크를 더 걱정한다라는 날 선말을 남겼다. 한진가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조양호 회장은 이미 건강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자녀들의 연이은 구설은 가문의 위신을 뿌리째 흔들었다. 집안 어른들은 언론의 관심을 피해 말을 아꼈지만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 간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과연 이 가문이 스스로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뿐일까? 물컵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한진이라는 제국 전체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내는 서막처럼 보였다. 물컵 사건이 한창 확산되던 그 무렵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폭풍이 불어닥쳤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진그룹 내부 이메일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 안에는 조현민과 언니 조현아 사이에 날 선 갈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다. 몇몇 이메일에는 광고 전략을 둘러싼 비난과 인신공격성 표현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다. 공식적으로 모든 내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언론은 이메일 속 단어는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선 적대감을 보여준다라고 보도했다.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연아의 이름은 갑질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동생 조현민이 물컵 사건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런데 이메일이 드러내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자매 간의 균열, 가문의 내부 분열, 그리고 후계 구도를 둘러싼 숨겨진 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조연아가 땅콩 사건으로 실각하자 조현민이 경영 전면에 나서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었다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다른 언론은 자매의 싸움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룹의 지분 구조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라고 전했다. 물론 사실 여부는 끝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중은 이미 이 이야기를 한진가의 숨겨진 진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에는 이 집안은 남보다 더한 가족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국민들은 가족 간 신뢰조차 깨진 모습을 보며 재벌 일가의 민낯을 목격했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재벌 3세라는 특권은 결국 가족을 파괴하고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메일 유출은 단순한 사생활 노출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대중에게 이 가문은 내부적으로도 위태롭다라는 확신을 주었고, 한진그룹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룹 내부 임직원들조차 가족 간의 다툼이 회사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물컵 사건과 이메일 논란은 서로 얽히며 파장을 키워갔다. 조현민 개인의 분노에서 시작된 사건은 곧 한진가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자매 간 갈등이라는 또 다른 비극적 서사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묻는다. 과연 이 가문은 경영을 위해 뭉칠 수 있을까? 아니면 내부의 균열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 조현민의 물컵 사건은 결국 법적 절차로까지 번져갔다. 광고 대행사 직원의 진술이 경찰에 접수되었고, 곧바로 서울 강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조현민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회의실에서 벌어진 단 몇 초의 행동이 이제는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진 것이다. 대한항공은 즉각 위기 대응에 나섰다. 그룹 측은 컵을 직접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내던진 것일 뿐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여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미 갑질이라는 틀 속에서 이 사건을 보았고, 사소한 해명은 오히려 분노를 자극했다. 결국 조현민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중은 사퇴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재벌가 자녀라고 해서 법 앞에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 심사했으나 폭행 의도와 피해 정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론재판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사람들은 판결문이 아니라 분노와 냉소로 그녀를 심판했다. 법은 가벼웠지만 사회적 형량은 무겁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사건의 파장은 법정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대한항공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조현민의 영구 퇴진을 요구했고, 일부는 경영진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극단적 목소리까지 냈다. 특히 승무원 노조는 하늘 위에서 고객을 모시는 사람들이 오너 일가의 일탈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국회에서도 재벌가의 특권을 문제 삼는 발언이 이어졌다. 몇몇 의원들은 대한항공 사태는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재벌 구조의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힘을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현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 처벌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명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한때 광고 전문가로 인정받던 경력은 잿더미가 되었고, 이름 앞에는 항상 물컵 갑질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이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가? 조현민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그녀를 유죄로 판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충격이 다가왔다. 2019년 한진그룹을 지탱하던 기둥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2019년 4월 8일 대한항공을 이끌던 조양호 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치료 도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한진그룹뿐 아니라 한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아직 물컵 논란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가문을 지탱하던 중심축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언론은 연일 제왕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며 보도했다. 대한항공 본사에는 조기를 개항했고 임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을 맞이했다. 그러나 애도의 분위기 뒤에는 곧바로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후계 구도, 조양호 회장이 떠나자마자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누가 한진을 이끌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모였다. 장남 조원태가 그룹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내부 권력 구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장녀 조연아는 여전히 땅콩 회항의 오명 속에 있었지만 자신이 배제된 채 남동생이 단독 후계자로 올라서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녀 조현민 역시 물컵 사건 이후 공식 직책에서는 물러났지만 경영 일선 복귀 가능성을 두고 많은 추측이 뒤따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남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조연아와 조현민이 손을 잡고 오빠를 견제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조양호 회장의 장례식장은 애도와 긴장감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지만 사람들의 눈길은 새 남매의 표정과 행동에 쏠렸다. 저들이 과연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며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 아니면 가족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까?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조현민의 입장은 복잡했다. 물컵 사건으로 사회적 신뢰를 잃은 그녀는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가족 내부의 권력 싸움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였다. 대중은 그녀를 복귀 불가능한 인물로 보았지만 재계에서는 언제든 그림자처럼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회고했다. 땅콩 회항에서 물컵 사건으로 이어진 오너 리스크,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한진가의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균열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균열은 점점 더 커져 결국 남매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조양호 회장의 죽음 이후 한진그룹은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였다. 장남 조원태가 회장 자리에 오르며 경영권을 이어받았지만 세 자녀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언니 조연아는 나는 배제되었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 동생 조현민은 물컵 사건으로 공식 직책에서는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룹 내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한진가 3남매는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2020년 초 조현아가 반조원태 연합 세력에 합류하며 집안의 내부는 본격적인 전쟁으로 번졌다. 당시 보도에는 조현아와 조현민이 일시적으로 손을 잡고 오빠를 견제했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두 자매의 관계가 온전히 화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권력 다툼의 맥락 속에서는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었다. 조현민은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몇 차례 그룹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 가능성을 암시했다. 일부 언론은 조현민이 대한항공이 아닌 계열사에서 조용히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람들은 물컵 갑질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않았고 그녀가 어떤 직책으로 돌아오든 과거의 사건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민은 천천히 다시 무대 위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몇몇 기업 보고서에서는 광고와 마케팅에서의 전문성은 인정할 만하다는 평가가 실렸다. 한진그룹 내부에서는 언젠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말도 돌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재벌가는 결국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불신이 팽배했다. 조현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는 가장 모순적인 시간이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족 내부 권력 싸움에서 자신의 역할이 필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였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곧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되었다.
이 시기의 한진가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 집안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물컵 사건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조현민이 다시 무대에 설수록 사회는 더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달라졌는가? 아니면 단지 다시 돌아오기 위해 시간을 벌었을 뿐인가? 조현민 사건이 남긴 흔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넓었다. 한국 사회는 물컵 하나가 만들어낸 파장을 통해 재벌 3세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조현민이 잘못했다는 차원을 넘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졌다. 대한항공 승무원 노조는 사건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고객 앞에서 늘 미소를 지어야 하지만 뒤에서는 오너 일가의 갑질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조직 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폭로하는 목소리였다. 한진 사태는 재벌과 노동, 경영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열을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사회학자들과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재벌의 세습 경영이 만들어내는 특권의식, 한국 사회의 위계 문화가 빚어낸 병폐,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의 괴리 등이 그것이었다. 특히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조현민이 여전히 사회적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법과 도덕의 거리가 얼마나 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제기되었다. 그녀는 과연 영원히 복귀하지 못할까?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잊고 다시 받아들일까? 실제로 재벌가의 여러 자녀들은 크고 작은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면 경영 일선으로 돌아오곤 했다. 조현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부에서는 이미 광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결국 다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선은 그녀의 복귀는 재벌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이 던진 교훈은 분명했다. 권력과 특권은 단순히 가문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작은 일탈조차도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물컵이 아니다. 문제는 권력을 쥔 손이 그것을 어떻게 휘두르는가다. 조현민은 여전히 살아있는 인물이고 그녀의 이름은 한국 사회가 재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남아있다. 한 잔의 물컵은 이미 던져졌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묻는다. 이 사회는 과연 같은 장면을 또 다시 보게 될까? 아니면은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 작은 물컵 하나가 만들어낸 파장은 결국 한 가족의 이름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남겨졌다. 사람들은 그날 회의실에서 흩뿌려진 물방울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세습된 권력과 특권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억했다. 조현민 개인의 해명과 사과는 있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는 언제나 물컵 갑질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한진그룹이라는 제국은 아버지 조양후의 죽음 이후 세 남매의 갈등으로 흔들렸고 국민들은 그것을 또 하나의 드라마처럼 지켜보았다. 그러나 웃음보다는 피로와 냉소가 더 컸다. 이 집안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라는 체념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다. 물컵 사건은 단지 한 번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그 가문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역사는 늘 단순한 비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재벌 3세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국회와 언론, 학계에서는 오너 리스크와 세습 경영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거이라고 냉소했다. 결국 남은 것은 질문이었다.
물컵이 날아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왔다. 문제는 한 사람의 성격인가 아니면 우리가 묵인해온 구조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우리 곁에 남아있다. 어쩌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물컵이 아니라 그것을 던지게 만든 보이지 않는 힘과 분위기일지도 모른다. 작은 물방울이 남긴 흔적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한국 사회의 집단적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다. 우리는 다음 물컵을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갑질의 장면을 목격하게 될까?